여전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주사율이 여전히 60Hz예요. 카메라 컨트롤에서 2단 셔터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전에 DSLR 카메라 지원한 거를 아이폰으로 가져왔다. 스튜디오 마이크가 4개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물리적으로 따로 저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 각각이 이제 수음을 할 때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겠죠. 이 배경에 있는 음성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했겠지만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은 지루하면서 아이폰을 바꿀까 말까 고민이 되는, 그러나 좀 이게 또 새로운 기능이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전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관심을 끌었던 내용들, 그냥 뉴스 기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최초의 아이폰. 이거 뭐 당연한 소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AI 기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최적화를 다시 했다. 그러면서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성능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버튼. 하드웨어적으로 외관적으로 뭔가 이제 딱 바뀐 거는 이게 유일하죠. 새로운 버튼이 생겼다. 이 버튼을 갖고 이렇게 약간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요긴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재설계됐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는 것처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보고 갈 부분들이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이 부분이죠. 저렇게 이제 쭉 여겨가지고 저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저런 것들 AI로 지금 온 디바이스로 바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저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유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특정 키워드가 아니라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shiny dancing in a red dress 이렇게 치면은 저거에 딱 맞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찾아준다. 저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 이름까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보니까 LLM의 정확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요긴해 보입니다. 아직 한국어가 지원 안 된다라는 거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AI 기능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먼저 보여줄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거 말고 괜찮은 것들, 저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기능들, 저도 온 디바이스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니까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 없이 된다라는 거고, 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중요도를 딱 따져가지고 잘 요약해서 먼저 보여준다. 사실 저런 알림창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게 남아있으면은 좀 이제 지저분해서 계속 지우는 습관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것 측면에서 상당히 사용성에서는 AI 기능으로서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AI 기능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 아이폰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아이폰 16 일반 시리즈, 그러니까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인치,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던 게 A17으로 작년에 썼던 거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A18 프로세서라고 명칭을 새로 했어요. A17 프로를 쓸 수도 있겠지만 A18으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어요. 이제 동일하게 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면서 급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큰 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접수가 되어서인지 각각 0.2인치씩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3인치, 6.9인치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베젤까지 더 얇아지면서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을 선사한다라고 하니까 실물 보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폰 14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일반 모델입니다. 아이폰 14 맥스를 쓰고 있는데, 이 뭔가 프로에 비해서 약간 이제 고급지지 않다는 느낌이 뭐 그때도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전에 1세대 세라믹 유리보다 50%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시중에서 가장 튼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프로모션 주사율이 여전히 60Hz예요. 안드로이드 진영은 예전부터 지원하던 거를 이 일반 모델이랑 급 나누기 해서 60Hz를 지원한다는 거, 이거 진짜 아직도 저는 이제 마음에 안 들고요. Always on 기능 자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티타늄을 적용을 했어요. 이게 마이크로 블라스티드 그레이드 5 티타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레이드 5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똑같이 적용된 티타늄인데, 이게 이제 티타늄 90%에다가 알루미늄 6%, 바나듐 4%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강도 경도가 이제 잘 최적화돼서 항공우주 쪽이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뭐 의료기기 쪽 이런 쪽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합금이에요. 근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 새로운 색깔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전에 아이폰 15 시리즈에 비해서 색깔이 조금 더 밝아진 경향도 있고, 뭔가 좀 이제 한 세대 더 나아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미관적으로 좀 더 괜찮아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블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입자를 통해 가지고 표면을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외관상 더 좋게 이 거칠기라던가 뭐 이제 접착성, 마감 품질 같은 거를 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는
전 사면은 이제 프로 모델을 살 건데 이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버튼 자체에 대한 게 달라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그냥 커진 것만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 지금 폴더블 같은 날에 지금 화웨이에서 2번 덮는 폴더블 폰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에서 조금 더 넓게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서를 다시 또 살펴봅시다. A18 프로세서, 그러니까 일반 모델에 들어간 A18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대비, 그러니까 A16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A16이랑 비교해봤을 때의 메모리 대역폭이 이제 17% 더 높아졌다. 아무래도 메모리 대역폭 쪽이 늘어나야지만이 AI 기능을 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나노 2세대 공정을 여전히 사용한 것은 동일합니다. TSMC의 N3E 공정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A16을 썼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좀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CPU만 기준으로 봤을 때의 성능이 30% 더 개선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일반 모델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18 프로, 그러니까 프로 모델에 들어간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N3E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프로끼리 비교하더라도 이전 프로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A17 프로랑 비교했을 때 CPU가 최대 15%, 이거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15%더 빠르게끔 설계가 됐고 20%더 전성비 효율적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에서는 특히나 이 뉴럴 엔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A17 프로보다도 최대 50%더 빠르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35 톱스를 지원하는 거는 여전한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GPU가 또 이전 세대에 비해서 20%더 향상이 됐습니다. 이거 GPU 계속 이렇게 20% 향상시키는 식으로, 예전에 이제 코어를 추가함으로써 20% 향상시켰다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좀 이제 개선을 한 것 같고요. 레이 트레이싱이 또 2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게이밍 성능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가장 큰 변화인 이 카메라 버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클릭하면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 있고, 클릭해서 사진도 찍고, 쭉 누르고 있으면 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이제 터치가 따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 안에 이제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확대, 축소, 이런 줌 조정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버튼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케이스를 씌우고 나서도 어떻게 잘 지원할 거냐, 혹은 이제 케이스가 저 부분을 이제 뚫는 상태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약간 이게 그 느낌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 또 타사 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애플만 지원하는 것만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이 이런 앱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것도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모델에서는 이 48메가픽셀의 기본 카메라에다가 2배 확대를 해서 24메가픽셀 사진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6배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아키텍처를 좀 바꿈으로써 해결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48메가픽셀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초광각 카메라로 48메가픽셀을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말고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뭐냐, 카메라 컨트롤에서 2단 셔터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DSLR 같은 거나 이제 미러리스 가보면 반 셔터 이렇게 샥 누른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살짝 눌러주면은 카메라를 딱 찍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버튼이 생긴 김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카메라의 사용성 자체가 좋아질 것 같다. 초점도 자동으로 맞춰주고 노출도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이러한 기능들, 마치 이전에 DSLR 카메라 지원한 거를 아이폰으로 가져왔다. 이 버튼이 생긴 김에 사용성을 굉장히 확대를 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요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이폰 이렇게 아니면 갤럭시 이렇게 뭐 채도를 맞추고 뭐 여러 가지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 준다, 이런 팁들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피부톤 자체를 이해해가지고 그림자를 조정하는 포토그래픽 스타일이라는 게 업데이트에 포함돼가지고 알아서 좀 이제 적당히 잘 할 수 있도록, 이 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 굉장히 귀찮잖아요. 저도 이거 거의 안 쓰거든요. 꿀팁 보면은 뭔가 쓸 것 같지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전 프로 모델은 없었던 것들이 추가가 된 게 바로 저는 스튜디오 마이크가 4개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물리적으로 따로 저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 각각이 이제 수음을 할 때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겠죠. 그러면은 이 오디오 믹스를 통해 갖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배경에 있는 음성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니까 이 스페셜 오디오 캡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뭐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녹음을 해도 에어팟에 들어갈 때 굉장히 느낌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쓸모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은 출시될 때마다 막 기사들 이런 거 뜨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 이제 밈인데 아이폰 혁신은 없었다, 약간 이런 거 계속 또 그 말 나올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고, 이전 모델, 그러니까 직전 모델 쓰는 경우는 이제 별로 바꿀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저 카메라 터치를 강조한 게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 중에서 카메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한국이 AI 지원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때에 1차 출시국에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별로 지원을 못한다. 이게 이제 LLM을 아직 이제 애플이 이제 늦게 시작했고 한국어의 최적화가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켓쉐어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1차 출시국이라고 해도 뭐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애플이 좀 한국에게 좀 아쉽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쉽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시는데 유튜브에서 짧게 이렇게 전달드리기는 힘든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재밌는 내용들 따로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재밌는 정보들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주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